자, 안녕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이제 명사랑 동사 다음에 배울 품사가 바로 여기 써 있는 형용사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일단 명사랑 동사까지 잘 공부를 하고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명사, 동사 정도는 구분해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때 이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정확히 알았잖아.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의 형용사 그리고 다음 수업의 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문장들을 좀 더 휘황찬란하게 좀 더 이렇게 문장을 꾸며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 형용사와 그 다음 배울 부사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영어 문장이 항상 I love you처럼 짧은 문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길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의 이유가 여기서 배우는 형용사와 또 그 다음 배울 부사 때문이구나. 이거에 대해서 알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형용사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볼 건데 페이지는 24페이지. 24페이지. 펴주면 돼. 자, 다들 폈지?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 자, 일단 제목을 봐봐. 제목에 형용사의 제목 이번에 어떻게 써 있었어?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은는이가 을을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다다 동사 다였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번에도 형용사의 제목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 바로 beautiful 형용사야.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이 형용사 앞에다가 beautiful이라는 말을 써볼게. 자, beautiful 형용사.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를 할 거야. beautiful 형용사 중에서 beautiful이 형용사일까? 형용사가 형용사일까? 자, 한번 고민해 볼래? beautiful이 형용사일지 형용사가 형용사일지.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여기서 beautiful을 형용사라고 고른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형용사를 형용사라고 고른 학생들이 있을 거야. 정답은 둘 다 맞아.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 뭐가 다르냐?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는 그냥 둘 중에 누가 형용사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보면 형용사라고 한 말 그대로 형용사라고 적혀있는 이게 형용사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를 선택한 애들이 틀린 게 아니야. 그것도 맞은 거야. 그리고 또 동시에 누가 형용사라고 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이 형용사 말고 beautiful을 형용사라고 고른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 이 학생들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형용사 역할을 하는 품사로서의 형용사가 저 둘 중엔 beautiful일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혹은 제목에 beautiful 형용사? 그럼 아까 은는이가 을을도 중요했고 다다다다도 동사에서 중요했는데 그럼 beautiful이 형용사니까 선생님이 써놓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추론해가지고 맞춘 학생들도 있을 거야. 자, 어쨌든 우리가 말 그대로 형용사를 찾을 때는 그냥 그대로인 형용사가 형용사겠지만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형용사의 품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공부할 때는 이 beautiful이 그 대표적인 형용사의 하나가 될 거야.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특징이 있어. 일단 선생님이 여기다가 뭘 써놨어? 정의를 써놨지, 똑같이. 그럼 일단 정의를 한번 확인을 하고 beautiful 형용사라는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더 볼 거야. 자, 일단 정의를 보면 이번에도 명사랑 동사 때부터 정의는 쉽게는 정리돼 있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역시나 아리송해. 그래서 가볍게 보면 사람, 사물, 뭐 우리나 동물들 그리고 물건들을 성질이나 상태, 어떤 성질인지 어떤 상태인지 그거를 설명한대. 그러면 모르는 단어 없으니까 알 듯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지. 그리고 밑에 명사 수식과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명사는 배워서 알아. 근데 수식이라는 거 누군가는 알 거야. 꾸며준다는 말이란 건. 하지만 누군가는 수식? 좀 낯선 단어인데?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더 어려운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보어 역할이야. 근데 이 보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들어본 어는 주어, 목적어만 들어봤지. 그리고 사실 명사 역할 4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주어, 목적어 2개만 알려줬잖아. 사실은 안 알려준 4개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어야. 왜?
명사도 들어가고 지금처럼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어는 우리가 좀 더 이따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건 이 말을 선생님이 잘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쓸 거냐면 바로 이 제목 beautiful 형용사를 써볼 거야. 자, 일단 beautiful이라는 영어잖아. 그걸 한글 뜻으로 뭐라고 해? 그치,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beautiful은 실제 아름다운이란 뜻을 가진 거고 그 뒤에 형용사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그럼 지금 뭐라고 썼냐면 beautiful 형용사를 우리는 한국말로 아름다운 형용사라고 했어. 선생님이 제목을 특히나 수많은 형용사들 중에 beautiful을 고른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이야. 아름다운. 자, 그 아름다운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혹시 혼자 아름다운 쓸 수 있을까? 나는 아름다운. 그녀는 아름다운? 이렇게 말을 쓰지 못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녀는 아름다운 여성이다. 이렇게 쓰거나 혹은 이 순간은 아름다운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 그 말은 아름다운 혼자서는 웬만해선 사용을 못하고 항상 뒤에 이러한 형용사 같은 어떤 품사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의 형용사의 품사는 말 그대로는 형용사라고 했지만 실제 형용사에도 품사가 있겠지? 그건 바로 형용사는, 형용사가, 형용사를 은는이가를 잘 어울려 바로 명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는 무엇을 위해서 쓰이는 거냐?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실제 존재하는 게 바로 누구다? 형용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없이 형용사 하나만 쓸 수 있어. 하지만 아름다운은 혼자서는 못 쓰지. 그런데 이 아름다운을 어떤 명사에다 갖다 붙였을 때는 또 하나의 명사 같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기도 해. 그러면 지금 봐봐. 여기서 혼자 쓰이지 못하는 형용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명사라는 품사의 단어를 수식해주고 있지. 이게 바로 형용사 역할, 1번 역할, 바로 명사 수식이라는 거야. 명사 수식. 알겠어? 자, 일단 명사 수식에 우리가 별을 몇 개 할 거냐면 한 3개 정도 하도록 하자. 너무 중요해. 명사 수식. 자,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머릿속에 바꾸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형용사의 역할, 품사로서의 형용사의 역할은 무조건 첫 번째 무엇을 하는 것이다? 바로 명사 수식을 하는 거다. 이걸 알면 돼. 그래서 이따가 담당 선생님이 오늘 너 형용사 공부했어? 그럼 형용사의 첫 번째 역할이 뭐야? 라고 분명히 물어보실 거거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명사를 수식하죠. 명사를 꾸며주죠. 명사의 의미를 도와줘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올바르게 대답을 하는 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보어 역할이라고 한 건 선생님이 아까 조금 어렵다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역할 2번이라고 쓰되 얘는 우리가 언제 공부할 거냐면 나중에 라고 이렇게 점점점을 써줘. 실제 책에다가 역할 1번 명사는 중요 표시 3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어 역할은 역할 2번을 하되 아직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파트가 바로 보어거든. 그래서 중요하긴 하지만 좀 천천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나중에 라고 써주면 돼. 오케이? 자, 다 썼으면 다시 시작을 할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형용사라고 해서 하나의 또 형용사가 그냥 형용사가 아니라 뭔가 꾸며주는 형용사가 됐지. 그렇게 되면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beautiful이라는 뜻을 쓴 이유가 그 의미 속에 형용사의 하는 역할이 명사수식, 그 명사수식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결국엔 하나의 명사를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좀 쉬울 거야. 그래서 책을 한번 24페이지를 봐봐. 자, 위의 정의, 사람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이거는 이해되면 이해하고, 만약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그 밑에 명사 수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어 역할은 우리가 천천히 공부를 하면 된다. 자, 그래서 대체 형용사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고 한 거야. 여기서는 형용사라는 명사를 사용했잖아. 지금 이제 막 형용사랑 명사랑 막 헷갈리면 안 돼. 대신 만약 헷갈리면 이따가 담당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를 해줘. 자, 여기서 우리는 명사로 학생이라는 명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자, 학생이라는 명사가 지금 여기에 써 있어. 자, 그러면 이 학생이라는 명사에 우리는 어떤 학생이 되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나는 학생이다야. 하지만 나는 이렇고 이런 학생이야. 나는 이런 학생이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그랬을 때 밑에 선생님이 한 3가지 정도 썼어. 착한 학생, 멋진 학생, 똑똑한 학생.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학생은 명사지만 앞에 쓴 착한 그리고 똑똑한 그리고 하나가 중간에 있었던 멋진, 이러한 단어가 전부 다 어떤 품사가 되는 것이다? 그치? 얘네들이 전부 다 형용사가 되는 것이야. 그리고 명사는 나운이라서 우리가 n으로 표시했잖아. 앞으로 형용사는 이 형용사가 나오면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여기 보면 영어로 adjective야. 그래서 아마 noun이나 verb처럼 명사 동사의 영어 단어보다는 좀 더 어렵긴 할 거거든.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딱 하나만 스펠링을 가져가자. 뭐냐면 A. 그래서 A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골뱅이 표시를 해도 되고, 혹은 만약 그냥 간단하게 A만 써도 우리는 이제부터 이걸 형용사라고 표시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착한, 멋진, 똑똑하니 네가 어떤 학생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래서 학생이라는 단어 혼자 쓰이지 않고 학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첨가해서 굉장히 그 단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거 알면 이제 형용사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게 바로 있거든. 바로 한글로 형용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거의 규칙적인 해석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인데, 대박인 건 뭐냐면 형용사는 몇 개만 외우면 끝나. 많지가 않아. 진짜 몇 개 없거든. 그래서 지금 밑에 보면 한글 해석 쓰는 칸에 비어져 있지. 몇 군데가 비어져 있어? 3군데가 비어져 있어. 거기를 우리가 채울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한번 어떤 걸로 선생님이 칠판을 지우고 쓰는 동안 어떤 걸로 끝나는 게 형용사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자, 한번 고민해봤어.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이제 한글 해석 방법이야. 거창하게 사실 뭐 방법까지는 아니고 그냥 한글로는 이런 모양으로 끝이 나면 이게 바로 형용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포인트거든. 그것이 바로 뭐냐? 가장 중요한 3가지. 지금 여기에도 분명히 있어. 여기서 보면 착한, 똑똑한, 멋진의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다 니은으로 끝나.
그래서 첫 번째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게 바로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뭐가 있을까? 착한, 똑똑한, 멋진 뿐만 아니라 느린, 그 다음에 빠른, 이런 애들이 다 니은으로 끝나지. 행복한,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형용사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5, 4, 3, 2, 1. 가장 대표적이게 명사, 수식이라는 거야. 알겠지? 오늘은 이 두 가지 역할 중에 둘 다 기억하면 좋고, 만약에 둘 다 기억하기 좀 어렵다 해도 명사, 수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니은의 더불어서 하나가 더 있는데, 사실 얘도 니은으로 끝나긴 해. 근데 니은으로 끝나는 애들 중에 이 모양으로 엄청 많이 끝나. 그게 바로 뭐냐? 착한, 똑똑한처럼 한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오케이? 대신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대한, 그거는 형용사가 아니야. 민국은 다른 그게 아니니까, 명사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이 하나의 명사일 뿐이야. 자, 그래서 모든 한은 아니고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한이 이제 형용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착한, 똑똑한 말고도 행복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유능한, 그 다음에 뭐가 있지? 또 넉넉한, 이렇게 한으로 끝나는 애들이 우리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자, 지금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한글 해석 세 가지를 다 알려준 다음에 사실은 이전에 명사나 동사 했던 것처럼 한글로 우리가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 근데 그때 쓰면 안 되는 게, 선생님이 지금 입으로 뱉어준 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책이나 칠판에 적혀 있는 형용사들 있지? 얘네들은 제외하고, 써도 되긴 하는데 얘네들은 제외하고 이따가 개수에 맞춰서 써줘야 돼. 오케이. 자, 그리고 형용사의 마지막 세 번째 대표적인 해석 방법, 그것이 바로 뭐뭐의가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 니은으로 끝나거나 한으로 끝나거나 뭐뭐의로 끝나는 형용사를 우리가 직접 한번 찾아볼 거거든. 그래서 24페이지 오른쪽에 한글로 형용사 써보기 있지. 여기에 니은으로 끝나는 거 5개, 그리고 한으로 끝나는 거 5개.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니은은 한은 아니어야 돼. 한이 아닌 5개를 써주면 돼. 그리고 여기는 한으로만 끝나는 거 5개, 의로 끝나는 거 5개를 순차적으로 한번 써주면 돼. 그래서 총 몇 개를 쓰면 돼? 5, 5, 5, 총 15개를 써주면 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칠판이나 책에 적혀있는 형용사,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몇 가지 얘기했던 형용사 있지? 얘네들은 제외하고 5개를 써주면 돼. 아,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거 너무 쓰고 싶어요 하면은 쓰되, 대신 추가로 5개가 꼭 채워져야 된다는 거. 이거 이따가 담당 선생님이 확인해 볼 거니까 이거 넉넉하게 쓰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쓰는 시간을 잠깐 몇십 초 만들었다고 해도 그 몇십 초만 쓰고 그냥 강의 듣지 말고 거기서 스탑을 일시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하면 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야 돼. 자, 이제부터 총 15개의 형용사를 한글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해봐. 자, 이제 15개의 형용사 한번 다 써봤어? 오케이. 그 15개 다 쓴 거는 이따가 또 담당 선생님이랑 잘 썼는지, 그리고 형용사가 다 맞는지, 혹은 어떤 다른 품사를 썼는지 한번 확인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대신 선생님이 직접 칠판에다가 5개씩 총 15개의 형용사를 썼거든? 이거를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일단 첫 번째, 니은으로 끝나는 거. 니은으로 끝나는데 한은 아닌 형용사들. 첫 번째, 빠른. 니은으로 끝났지?
느린 니은으로 끝났고 기쁜 그 다음에 즐거운 예쁜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있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형용사에는 너무 중요한 게 아까부터 명사 수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명사 수식은 제목 옆에다가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니은뿐만 아니라 명사 수식을 할 수 있는 형용사의 한글 끝에 받침은 한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한으로 끝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넉넉한, 유능한, 굉장한, 거대한 이렇게 한으로 끝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한이랑 니은이랑 달리 또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의로 끝나는 애들이 있어. 바로 나의, 우리의, 너의, 그것의 혹은 그의, 그녀의. 이거 왠지 많이 들어봤을 거거든. 바로 대명사에서 또 공부할 파트야. 자, 그리고 또 이런 나, 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의 혹은 뭐 책상의, 뭐 하늘의 이런 식으로 모든 명사 뒤에 의를 붙이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형용사가 될 수 있어. 그럼 형용사가 되면 또 하는 역할은 뭐라고? 대표적으로 쭉 명사 수식이야. 알겠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형용사를 가르치고 지금 한글 해석 방법을 가르친 다음에 이제 명사 수식, 명사 수식을 계속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왜 명사 수식을 하는 게 형용사의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만약 형용사가 명사 수식을 하고 나면 대체 어떤 것이 또 생겨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 근데 그 전에 딱 하나 더 할 게 있어. 뭐냐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 아니 그러면 니은이나 한이나 의 말고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거 다른 건 절대 없나요? 있어. 그게 있는데 일단 얘네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본다면 감히 선생님은 얘네의 퍼센테이지를 3개 합쳐서 형용사의 99%라고 하도록 할게.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뭐 하는 이런 것도 형용사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나중에 투부정사나 이런 걸 배우면서 만날 해석 방법이긴 하거든. 얘가 나중에는 뭐뭐 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니은이나 한이나 의 말고도 할도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데 결국에 이게 다 니은에서 온 거라서 같은 거라서 얘는 참고 정도만 이렇게 해주면 딱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파란 색깔 펜으로 작게 써놓기만 해. 그리고 만약에 이게 99%라고 하면 1% 정도에 쓰이는 게 있지. 근데 사실 이 1%는 진짜로 전체 100개 중에 한 번만 쓰이고 99개는 얘로 쓰인다는 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그냥 1% 정도로 내가 가끔 만날 때 아, 얘 형용사지 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애야. 그 1%는 바로 이, 그, 저. 그리고 여기에도 사실 단어가 얘는 2개, 얘는 2개, 얘는 하나 이렇게 되긴 해. 왜냐면 또 단순히, 복순히 막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단수로서 단순한 거 하나씩만 영어 단어를 쓰도록 할게. 자, 이는 this. 여기서 질문. this는 이것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되지. this는 이것일 때는 뭐로 쓰이는 거냐면 명사로 쓰이는 거야. 하지만 만약 this 뒤에 this가 수식할 명사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this pen. 그러면 이때 this는 이것이 아니라 이 펜이라는 형용사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니은이나 한이나 의가 아니잖아. 그런데도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그 1%의 해석 방법이다. 그리고 단어는 보통 this를 쓴다라고 알면 돼. 알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가 this였지. 그럼 저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해? that이라고 하지. 그래서 저도 저것일 때는 명사로 쓰일 수 있지만 만약에 저 핸드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저라는 형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the라고 쓰는 거야. 뭐라고 쓴다고? the. 그래서 이 the라는 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중요한 내용은 또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그래서 일단 오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형용사의 일반적인 해석 방법 99%는 니은이나 한이나 의로 끝나는 거, 그리고 그 역할로서 명사수식을 한다. 이걸 정확히 알면 되고, 그리고 그나마 예외적인 상황 1%의 상황은 이, 그, 저라고 해서 여기에 플러스 명사를 붙여줄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형용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명사수식을 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대체 무엇이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할 거거든. 그래서 페이지 26페이지를 펴주면 돼. 자, 거기로 가봅시다. 자, 이제 26페이지 와서 위에 보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써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질까? 자,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썼던 형용사들 중에 하나를 가져와 볼게. 예를 들어 행복한. 근데 우리가 문장 속에서 그냥 행복한 이러고선 쓸 수가 없지. 뭐 행복하다라고 해서 다로 끝나는 동사로 만들거나 그냥 나의 행복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이라는 은는이가 을을 붙을 수 있는 명사로 쓰든가 해야 되거든. 그럼 행복한을 쓰려면 하는 역할 명사 수식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시간이라는 명사를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시간은 혼자서 쓸 수 있는 명사지만 행복한이 여기에 수식을 해주지. 그리고 혹은 아까 뭐 빠른 시간 혹은 뭐 공부할 때는 생각보다 느리잖아. 느린 시간. 이런 식으로 어떤 형용사든 웬만한 명사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수식을 해줄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질문은 형용사가 이렇게 지금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 무엇이 만들어질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때 선생님이 하나 질문을 해볼게. 형용사 하나랑 명사 하나가 합쳐지면 그건 하나의 덩어리로서 형용사로 봐야 될까? 명사로 봐야 될까? 자, 형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혹은 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자, 어디에 손 들었어? 아무데도 손 들으면 안 돼. 아무데도 손 안 들으면 안 돼. 자, 다시 형용사 같다 손. 그리고 명사인 것 같다 손. 자, 이번엔 다 들었지? 자, 여기서 정답은 뭐냐면 이거야.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면 결국에 얘가 얘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이 형용사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담으로 얘기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 중에 둘 중에 누가 좀 더 주도권을 갖고 있어? 바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명사가 형용사의 사랑을 받거든. 그래서 이 역할은 결국엔 하나의 또 다른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다? 무엇이 만들어진다? 명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뭔지 알아? 그냥 시간만 써도 명사고 행복한 시간만 써도 또 명사래. 그럼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한 단어인지 여러 단어인지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 이러한 말이 붙어. 그냥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이 모이면 그냥 명사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명사 구라고 하게 돼. 자, 구 어디서 들어본 적 있어? 들어본 학생도 있고 들어보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야. 구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명사 배우고 동사 배우고 지금 배우는 형용사 그리고 부사 전치사를 배우고 구절 파트라고 해서 거기서 배울 구라는 걸 지금 잠깐 가져온 거야. 하지만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사실은 이 형용사의 역할이 명사 수식이었지. 이 명사를 수식하면 대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명사 구라서 구라는 걸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자, 일단 구라는 건 이거 다 써야 돼, 책에다가. 명사 구, 조건 1. 구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바로 두 단어 이상이 모인
덩어리야. 단어 2개 이상이 모이기만 하면 돼. 근데 이러면 안 된다. I love you에서 구가 있냐고 했을 때 여기엔 구가 없어. 근데 이렇게 구 아니에요? 이렇게 구 아니에요? 이렇게 구 아니에요? 2단어 이상만 모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조건 2번째가 중요해. 만약에 그냥 2단어 이상이면 진짜 문장마다 모든 게 다 구라고 할 수 있거든? 하지만 구는 또 다른 2번째 조건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꼭 알아둬야 돼. 이 덩어리가 한 개의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품사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무슨 역할이야? 명사 구지. 그러니까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해야 이게 바로 명사 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면 어떻게 하든 단어가 최소 2개 이상이 된다. 그럼 2개 이상이 될 경우에 우리는 2단어 이상 모인 걸 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 덩어리가 하나의 품사 역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시간을 쓰니까 이 덩어리가 하나의 명사 역할을 하게 되겠지. 그랬을 때 이걸 명사 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명사 구라는 게 실제 영어에서 나왔어. 그러면 내가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 구구나. 지금 보는 명사 구보다 앞으로 볼 명사 구는 엄청 길어질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명사 구나를 내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구분할 수 있게끔 하려면 내가 체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명사 구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 자, 이거를 지금 필기를 다 한 다음에 필기를 다 하고 만약에 지금 시간이 지금 선생님 말하는 시간보다 쓰는 게 느리다 이러면 잠깐 일시정지하고 다 쓰면 돼. 다 썼으면 그 밑에다가 또 다른 제목을 써줄게. 명사 구를 표시하는 방법. 이거를 써주면 됩니다. 자, 어떤 거? 명사구를 표시하는 방법을 써주면 돼. 알겠지? 자, 명사구는 이제부터 이렇게 표시할 거야. 만약에 가장 대표적인 명사구가 이제부터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는 이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딱딱한 괄호를 열어주면 돼. 그리고 그 명사에서 닫아주면 돼. 그리고 이 괄호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대괄호라고 할 거야. 이 대괄호는 우리가 영어에서 언제만 쓰냐? 명사구나 명사절, 명사에 관련된 것만 우리가 이 대괄호 표시를 할 거거든. 그럼 앞으로 내가 영어를 볼 때 명사 덩어리나 명사만 만났어. 그럼 그 명사에 이 표시를 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명사구나. 그럼 그때 또 뭐라 확인하면 돼? 이게 이제 주어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그걸 확인해서 한국말로 해석할 때 그 단어의 뜻에다가 은는이가 혹은 목적이면 을, 르를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리 명사가 길어진다 해도 우리는 그 명사를 올바르게 한국말로 예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 뭐뭐 하다만 붙이면 웬만한 문장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약간 기적처럼 해석하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질까? 자, 명사구가 만들어지고 그 명사구를 표시하는 방법은 이제부터 딱딱한 괄호, 대괄호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자, 알겠지? 자, 우리가 오늘 형용사를 공부했는데 솔직히 형용사의 기본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은근히 진짜 리얼 중요한 게 형용사 기본편에서 잡아야 되는 게 하나가 남았거든. 근데 그 하나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또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게. 그래서 명사와 동사와 달리 이 형용사는 2번의 시간으로 우리가 형용사를 이해를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일단 완벽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형용사는 해석하는 방법이 뭐다? 니은이랑 한이랑 의다. 그리고 이그저 정도가 있다.
그리고 얘네가 하는 역할은 두 개의 역할이 있지만 뭐 보어 역할은 좀 천천히 공부한다 해도 명, 사, 수, 식 이것만큼은 진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따가 리뷰 시험을 볼 때도 이 부분이 꼭 나올 거니까 잘 복습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봐. 그리고 구두 테스트 할 때 선생님이랑 확인을 할 거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것만 하면 돼. 25페이지에 가서 또 7개의 문장이 있어. 여기서 형용사를 또 한번 잘 찾아보면 돼. 그리고 형용사를 체크할 때는 골뱅이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A 표시만 해도 이제 선생님들이 아 얘가 형용사를 표시한 거구나, 네가 형용사를 정확하게 알고 표시한 거구나 이렇게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하고 나면 의구심이 한두 개 형용사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거든? 그걸 다음 시간에 또 풀어줄 테니까 한번 잘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형용사 여기까지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어. 수고했어. 바이.